여러분, 혹시 매일 걷는 복도나 오르내리는 계단 같은 거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시죠? 근데 이 평범한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정말 치밀하게 계산된 보이지 않는 코드들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숨어 있는 안전 설계, 그 보이지 않는 코드가 대체 뭘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할 설계도의 이름은 바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줄여서 보통 기준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이거 딱딱한 법전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없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생존 매뉴얼이거든요. 자, 그럼 이 매뉴얼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자, 우리의 여정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평지를 걷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간단해 보이는 동작조차도 생존을 위한 아주 정밀한 규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통로에 대한 핵심 규칙 두 가지가 딱 나와 있죠. 기준 규칙 제21조와 22조인데요. 빛의 밝기, 즉 조도는 75럭스 이상이어야 하고요. 머리 위 공간은 2m가 확보되어야 한대요. 근데 왜 하필 다른 숫자도 아니고 딱 75럭스, 그리고 2m일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75럭스면 책 읽기엔 좀 어두운 밝기거든요. 근데 이 숫자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바닥에 뭐가 쏟아졌는지, 전선이 있는지, 저쪽에서 지게차가 오고 있는지, 이런 위험을 딱 발견하고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빛.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시야의 마지노선인 셈이죠. 그럼 2m 높이는요? 이것도 그냥 머리 조심하세요 정도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우리 머리 위로 보이지 않는 안전 터널을 반드시 만들라는 강제 조항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심코 걷다가 머리 위 배관에 부딪히거나 늘어진 전선에 무기 걸리는 정말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자, 이제 평지에서 한 단계 넘어가 보죠. 우리가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움직이는 순간 생존의 규칙은요, 기하급수적으로 엄격해집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기준규칙 제23조에 나오는 임시통로, 즉 가설통로의 규칙인데요. 경사각이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럼 방지 조치가 바로 들어가야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30도는 넘으면 안 돼요. 왜냐, 30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그건 더 이상 걷는 게 아니라 기어가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한계점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자, 이건 정말 중요한 비교예요. 땅속으로 파고드는 수직갱은 길이가 15m 이상이 되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 그러니까 한 번 쉴 수 있는 공간을 둬야 해요. 그런데 허공에 노출된 비계다리는요, 높이가 8m 이상만 돼도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바로 떨어졌을 때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직갱에서 떨어지면 좁은 벽 안에서 떨어지지만 비계다리에서 떨어지면요, 그야말로 사방에 뚫린 허공으로 튕겨나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치명적인 비계다리의 규칙이 훨씬 더 촘촘하고 까다로운 겁니다. 이번엔 사다리를 한번 볼까요? 기준규칙 제24조인데요. 여기에도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숫자들이 숨어 있죠. 발판과 벽 사이의 간격은 15cm 이상. 이건 우리 작업 후 앞코가 완전히 딱 들어가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공간이고요. 사다리 맨 위로 60cm 이상 튀어나온 부분은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길 때 우리 체중을 지탱해줄 마지막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사다리 규정에서 2024년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여기서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높이가 7m 이상인 고정식 사다리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등받이울을 설치하거나, 만약 이게 여의치 않으면 반드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안전대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의무가 된 거죠. 7m 높이에서의 추락을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임시 구조물을 떠나서 우리가 매일 쓰는 영구적인 건축물, 계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계단은요, 사실 최악의 상황을 견디도록 설계된 하나의 요새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기준규칙 제26조부터 30조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평범한 계단 한 칸, 과연 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버텨야 할까요? 상상이나 가세요?
기준규칙 제27조를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안전율이라는 걸 곱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4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500kg 곱하기 4. 결국 제곱미터당 2톤의 힘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평화롭게 걸어 다닐 때를 위한 설계가 아니에요. 화재 같은 비상 상황에서 공포에 질린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려들 때 그 엄청난 충격에도 계단이 무너지는 이 철참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숫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인 보호 장치들을 살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 몸에 직접 착용하는 마지막 방어선, 개인 보호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기준규칙 제32조인데요. 보호구는 그냥 위험하니까 입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의사가 병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듯이 각각의 위험 요인에 맞춰 법이 정해놓은 아주 정밀한 생존 처방전과 같습니다. 이 처방전 목록에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서 싣는 정전기 대전 방지 안전화. 이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스파크 하나가 공장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형 폭발을 막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폭발 방지 장치인 셈이죠. 또 섭씨 영하 18도 이하의 냉동창고에서 입는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세트. 이건 그냥 따뜻한 옷이 아니에요. 치명적인 저체온증으로부터 작업자를 완벽하게 지켜주는 생명 캡슐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수많은 숫자들과 규칙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하나의 유산으로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숫자들 절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규칙 하나하나가 생기기까지 과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 이 숫자들은 바로 그 희생의 기록이고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미래를 향한 약속인 셈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봤던 사다리 맨 꼭대기 위로 삐죽 튀어나온 이 60cm의 공간, 이제 여러분은 이걸 그냥 쇠파이프로만 보시지는 않겠죠? 네, 맞습니다. 이건 규칙 그 이상이에요. 어쩌면 마지막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당신의 체중을 버텨주기 위해 누군가 내밀어준 손길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